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회화여고 시험지 주요 문항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요 문항 풀이 시작하기 전에 총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다 풀어보셨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가 총 24문제였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분배하는데도 당연히 조금 더 빡빡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문제들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1번 문항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복잡한 문제가 꽤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4문제라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많이 풀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인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회화여고 다니시는 분들 시험 문제를 대비하실 때는 100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다 득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최다 득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선 첫 번째, 서술형이 4문항밖에 없었는데요. 이 4문항의 배점이 8점, 8점, 9점, 10점으로 총 35점이나 됐습니다. 근데 문제의 난이도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서술형을 먼저 풀어서 35점을 획득하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계산도 많이 걸리고 문제도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골라서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모르는 문제, 복잡한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산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풀러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시간 배분하는 거 연습하고 서술형 먼저 푸는 거 연습하고 계산 실수하지 않게 연습하는 공부들을 조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들의 출처를 좀 살펴보면 문제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올림포스 고난도, 시중 교재 중에 531 하이퍼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것들은 모의고사랑 올림포스 고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무조건 모의고사랑 올림포스 고난도는 2회독 이상 해서 나한테 체화해놓고 나서 다른 문제들을 조금 더 연습하는 형식으로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부터 우리 회화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좌표평면 위에 X축에 접하면서 반지름 길이는 2이고 X는 3 위에 중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원방 문제이기 때문에 원방 문제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그림 문제입니다. 원방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원방이 있는데 중심은 X는 3 위에 있다. 그럼 X는 3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2인데 X축에 접해야 된다. 그럼 여기 위에서 접하는 거 하나, 밑에서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일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지름 길이 2 유지하면서 원방을 그려주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네, 자, 이 원의 중심은 3,2가 되겠죠. 네, 이렇게 원이 존재하고 원 밖의 한 점 5,6에서 라고 되어 있죠. 5,6이면 여기가 우리 이제 반지름 고려했을 때 5,2가 되는 거죠. 그럼 5,6이면 2, 4, 6 여기에 점 A가 찍힌다. 즉 점 A는 이 원과 여기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그림을 이용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점 A 5,6에서 접선을 2개 그어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접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접선 하나는 Y축에 평행한, 즉 X축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 될 거고 얘는 누가 봐도 X는 5. 그 다음에 접선 하나 더 그어라 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그어주시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여기서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나 지금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나는 이 접선의 Y 절편만 알면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접선의 Y 절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의 한 점 5,6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접선이니까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중심은 3,2죠? 오케이. 3,2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식 일반형으로 고치면 mx-y 마이너스 5mx 5m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의 절대값 3이랑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반지름 2가 돼야 된다. 자, 요거 풀면 m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계산하기 전에 우리 이 약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약분하고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곱해주고 양변 제곱할 겁니다. 그럼 제곱해주면 식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m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4m은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m은 4분의 3이다 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m자리에 얼른 4분의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지금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이 궁금한 거니까 x자리에 0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죠.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식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15 플러스 6 되네요. 6은 4, 6이 24.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y절편은 4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 구할 때는 뭐 본인 마음입니다. 나는 그냥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지죠. 그럼 저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16에다가 먼저 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는 5가 될 거고 세로는 4분의 9가 되겠죠.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러 가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즉 6에서 4분의 9만큼 빼줍시다. 그럼 이게 4분의 6, 4, 24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5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주면 답은 33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뭐 딱히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6번 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계산이 생각보다 분수가 나오면서 좀 복잡하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문제부터 적어볼게요. 자, 7번은 두 점은 고정된 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된 점에 대해서 AC는 K 곱하기 BC를 만족하는 점 C가 Y는 X-1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양수 K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제 보통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곱해서 하지 않고 보통 비례식으로 생각하죠. 그럼 얘를 다시 비례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거예요. AC 대 BC는 K 대 1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나는 A, B를 K 대 1로 쪼개는 점 C를 생각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점 C가 이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점 C는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면 직선 AB랑 주어진 점 C가 위치할 수 있는 Y는 x 빼기 1의 교점 위에 무조건 점 C가 위치해야겠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점 C는 직선 AB를 K 대 1로 쪼개는 점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 둘의 교점을 구해버리면 그 점이 점 C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선 A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울기 구해야 되겠죠. 기울기는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7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기울기는 3분의 4. 그러면 Y는 기울기 3분의 4이면서 한 점 아무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난다. 이게 직선 AB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직선 AB와 x-1의 교점을 구하자. 자, 계산할 때 항상 계산 간단하게 바꾸고 나서 계산하는 게 좋겠죠. 자, 양변에 3 곱하고 전개할게요. 그럼 식이 4x 플러스 8은 3x 될 거니까 여기서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x가 마이너스 8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라는 교점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교점 좌표가 그냥 누구다? 점 C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분 AC의 길이와 BC를 구하면 K 대 1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선분 AC 길이 구하러 갑시다. 선분 AC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떨까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 빼면 66, 36.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9 빼면 88, 64. 다음 한 번만 더 BC 길이 구하러 갑시다. 4에서 마이너스 8 빼면 12, 144. 그 다음에 누구에서 누구 뺐어요? BC지. 7에서 9 빼면 16. 16의 제곱은 25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 얘만 간단하게 바꿔주면 답이 나온다, 그치? 얘 바꾸면 10, 얘 정리하면 20, 즉 10대 20이니까 얘의 B는 1대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 1대 2 크기 비교해주면 K 대 1이 1대 2가 돼야 되므로 K는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됐나요? 그 다음으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우고 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를 보면 세 점을 주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을 주고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외접원의 중심 반지름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거의 한 70% 정도가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서 혹시 직각인 부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세 점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그림을 그려서 대충 모양을 파악한 뒤에 실제로 직각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때 한번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면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자, 얼른 그림 그려볼게요. A는 2,2, B는 1,4, C는 3,5, 1, 2, 3, 4, 5 여기가 점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건대 삼각형 ABC는 혹시나 여기서 직각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수직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얼른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해봅시다. 직선 AB의 기울기는 2 빼기 1 분의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BC 기울기 구해보면 BC는 3 빼기 1 분의 5 빼기 4 되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돼버리죠. 아하, 여기 수직 확실하다, 그치?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항상 빗변의 중점에 위치할 거니까 우리가 이 빗변의 중점 좌표를 구해서 원의 중심, 그 다음 이만큼 길이 구해서 반띵하면 반지름 해서 얘 2점, 3점을 지나는 우리 외접원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얼른 중심이랑 반지름만 구해주면 원방 끝이다, 그쵸? 자, 중심 구하러 갑시다. 중심 좌표는 점 A와 점 C의 중점, A와 C의 중점이니까 2분의 2 더하기 3, 2분의 2 더하기 5 될 거니까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사실 분수 계산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냥 AC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절반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C 길이를 구해주면 루트 AC는 3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을 해주면 이게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은 얘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원방을 세워주면 원방은 중심이 2분의 5, 2분의 7이면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0. 여러분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누구다? 얘가 나타내는 게 원방이니까 정리하면 fx, y겠죠. 여러분 이렇게 fx, y는 는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즉 우변을 0으로 만들라 이 얘기거든요. 그냥 얘만 좌변으로 이렇게 탁 이항을 해서 얘 빼기 얘는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식 자체가 fx,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는영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얘가 4,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x자리에 4 집어넣고 y자리, 죄송해요. 이거 x 아니고 y다, 그쵸? y자리에 얼른 a 집어넣어가지고 성립하는 a만 구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얘도 뭐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계산은 쉬우니까 계산해서 넘어가면 a는 3이랑 4가 나오거든요. A는 3이랑 4가 나옵니다.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래요. 해서 답은 4번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자, 10번 문제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하여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점 A는 3,1로 고정인데 점 B와 점 C는 돌아다니는 점이다, 그쵸? 자, 먼저 점 B와 점 C의 특징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B는 Y값은 0으로 고정, X값만 변하는 놈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아하, 이 친구는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은 논리로 점 C는 XY 좌표가 똑같으면서 동시에 변하는 거다, 그쵸? 그럼 얘는 Y는 X라는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점에 대하여 최소값 혹은 최대값 문제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그림에서 내가 80%는 얻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3,1이니까 1, 2, 3, 1 찍습니다. 자, 여기가 점 A 3,1이고요. 점 B는 X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고 점 C는 Y는 X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 B가 여기 위치하고 점 C가 여기 위치한다고 치면 삼각형 ABC는 ABC 이렇게 둘레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이 삼각형 ABC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거리의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은 항상 언제 발생하냐면 직선 거리일 때 발생하는 거죠. 자, 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고정된 점을 돌아다니는 점이 그리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할 거고요. 얘처럼 돌아다니는 직선이 두 개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 다음 점 C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시켜서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셨죠? 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보자. 대칭시키면 얘는 X축 대칭이니까 3,-1 바로 나오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점 C가 그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는 점 대칭이니까 X, Y 자리 바꾸면 되겠죠. 자리 바꾸면 1,3이 된다. 이때 내가 여기서 A와 A'과 A2'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직선 위에 점 C와 점 B가 존재하면 둘레 길이의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왜 되는 거지, 여러분? 얘랑 얘는 서로 길이가 같다. 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얘랑 얘는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더하기 얘랑 같아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리고 점 B와 점 C 좌표를 다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선 점 B와 점 C의 좌표를 구하러 갑시다. 점 B는 이 핑크색 직선과 X축의 교점, 점 C는 핑크색 직선과 Y는 X의 교점이니까 우리는 먼저 여기서 직선 A', A2', 이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기울기는 3 빼기 1 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그쵸?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이고 한 점 둘 중에 아무거나요. 3,1 지난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3이 6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직방이랑 x축의 교점. 그럼 x축 교점 구하면 x축은 2분의 7,0이 되나요? 그죠? 2분의 7,0. 잠시만요. 더하기 6, 더하기 1.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두 점 다시. 3 빼기 1은 2. 마이너스 1 빼기 3은 마이너스 4.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맞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3,1이 아니라 3,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3, 마이너스 1. 큰일 날 뻔했어. 그럼 3이 6 빼기 1이니까 얘는 얼마? 플러스 5. 그러면 얘는 2분의 7이 아니라 2분의 5가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점 C 좌표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핑크색 직선과 y는 x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넘어가면 3x가 5니까 x는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 점의 좌표는 3분의 5, 3분의 5다. 그럼 우선 a랑 b 다 구했죠. 그러면 A는 2분의 5, B는 3분의 5. 그리고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요. 자, 뭐 넓이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인데요. 어차피 꼭지점 좌표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사선 공식이라고 하죠. 신발끈 공식, 그 공식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그 공식 잘 모른다 하시면 밑변의 길이 구하면 되고 높이 구하면 되죠. 자, 먼저 밑변 길이 구하러 갈까요? 밑변 길이는 필요 없는 계산을 좀 지울게요. 밑변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BC 길이를 구해주면요. BC 길이는 루트. 계산이 좀 더럽죠? 3분의 5 빼기 2분의 5 하면 얼마야? 그러면 6분의,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9는 떼겠습니다. 10 빼기 15니까 6분의 5. 그럼 6분의 5의 제곱은 36분의 25. 그 다음에 더하기 9분의 5의 9분의 25죠. 그럼 얘 통일할까요? 36분의 100 이렇게 될 거잖아. 그쵸?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36분의 와, 계산이 정말 더럽다. 그쵸? 125.
그럼 얘는 6분의 5 루트 5 이렇게 되나요? 네, 6분의 5 루트 5 얘가 밑변입니다.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돼. 근데 높이는 우리 이 직방 알잖아요. 이 직방에서부터 누구까지의 거리? 점 A 3,1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된다. 그쵸? 자, 거리 구하러 갑시다.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D를 바로 구해주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면 사실 좌변으로 다 넘겨놓고 계산하는 게 더 좋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3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루트 5분의 2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면 끝. 여기에다가 우리 넓이까지 더해줍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분의 5 루트 5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2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S까지 해서 계산해주면 답은 5, 2번이 나옵니다. 됐죠? 자, 얘는 사실 뭐 엄청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개념은 기본 개념이 쓰였는데 계산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계산이 좀 더러운 문제들.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우리 14번 문제를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요. 세변의 길이가 x 플러스 3, 2x 플러스 5, 3x 플러스 2 인 둔각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 조건이 더 있는데요. 남은 한 가지 조건은 x가 한 자리 자연수다라는 얘기죠. 우리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을 때는 자, 이 조건들을 잘 활용하시면 사실 식으로 푸는 것보다 좀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자리 자연수는 9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정 안 되겠다 하면 이 9개를 다 적어놓고 일일이 하나씩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잘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둔각 삼각형을 얘기할 때는 우리 둔각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삼각형을 이룬다의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인데요.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따라야 되겠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누군지 생각해서 나머지 두 개 더한 것보다 작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따라야 하고 걔를 따르면서 동시에 둔각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둔각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더한 것보다 더 크면 둔각, 같으면 직각, 작으면 예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과연 누가 가장 긴 변일까요?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어차피 뭐다? 한 자리 자연수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이거 두 개 크기 먼저 비교해볼까요? x 플러스 3이랑 2x 플러스 5랑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누가 더 큰지 계산할 때 부등식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뭐부터 생각해보냐면 같다부터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둘이가 같아지게 하는 x값이 얼마인지부터 생각해보면 되게 편해요. 둘이 같다 하면 얘 넘겼을 때 x, 얘 넘기면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같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면 항상 둘 중에 누군가 한 놈이 더 크다는 거지.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얼른 그냥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 아무거나. 예를 들어 1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는 4, 얘는 7이죠? 아하, 얘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항상 누가 더 크구나. 얘가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비교 완료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비교해볼까? 똑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x 플러스 3이랑 3x 플러스 2를 비교하고 싶은데 그냥 뭐 하라고?
같다라고 두고 x값 구해보는 거지. 그럼 넘기면 2x, 넘기면 1. 그럼 x가 2분의 1일 때 크기가 바뀐다. 대소관계가 뒤집어진다라는 얘기고 나는 어차피 자연수만 생각할 거니까 1 집어넣어보면 얘는 4, 얘는 5지. 그러면 자연수일 때는 항상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제일 커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누구랑 누구 크기만 비교해주면 돼요? 이 둘 크기만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해서 2x 플러스 5랑 3x 플러스 2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똑같이 같다라고 두고 볼 거예요. 자, 같다라고 하면 넘겨 x는 넘겨 3. 아하, x가 3일 때는 두 변기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x가 3보다 작을 때라고 할까요? 작을 때는 누가 더 크고 x가 3일 때는 같다. 그럼 x가 3보다 얘는 왜 2가 됐을까요? 3일 때, 얘는 3일 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x가 1 아니면 2일 때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x가 1 아니면 2일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다, 그치? 자, 그럼 얼른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5는 7, 3x 플러스 2는 뭐가 돼? 5가 되지. 오호, 누가 더 크다? 얘가 제일 긴 변이 되는 거고요. 이건 같다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반대가 되겠지 뭐. 3x 플러스 2가 제일 커지겠죠. 즉, 나 여기 둔각 조건 쓸 거고 삼각형 결정 조건 쓸 건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경우가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두 경우를 쪼개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번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2x 플러스 5가 가장 긴 변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더한 거 4x 플러스 5 보다는 더 작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가 가장 긴 변이 되려면 x는 1 아니면 2일 때라고 했죠. 그럼 x가 1 아니면 2일 때 이거 성립하는지 보면 되지. 1일 때는 7, 9 되네. 2일 때는 9, 13 되네. 오케이. 그럼 일단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만족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둔각삼각형이다를 이용하러 갑시다.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 둔각삼각형. 자,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누가? 제곱이 나머지 두 개 제곱의 합. 그러면 얘랑 3x 플러스 2의 제곱을 더한 것보다는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합시다. 계산 어쩔 수 없어요. 자, 계산하면 자, 계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얘도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9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 자, 그럼 계산해 줍시다.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길게요. 10x제곱에서 4x제곱을 빼면 6x제곱. 그 다음 18x에서 20x 빼면 마이너스 2x. 13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이거 전부 다 약분된다, 그치? 약분하면 3, 1, 마이너스 6. 3, 1,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때도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굳이 근해 공식으로 범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뭐 한 자리 자연수 여기서는 누구? 1과 2만 성립하는지 아닌지 보면 된다고요. 그쵸? 1 얼른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은 3 빼기 1 빼기 6. 음수 맞네. 2 집어넣어봐. 그러면 12 빼기 2 빼기 6인가요? 2 집어넣으면 12 빼기 2 빼기 6. 이거 계산하면 뭐야?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구만 돼? 1만 돼. 1만 둔각삼각형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끝.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둘이 같을 때 생각해보자. 둘이 같을 때 생각해볼 건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두 개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제일 짧대. 그럼 여러분 이런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은 둔각이 될 수 있나? 없단 말이야. 물론 둔각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해요. 이런 모양으로. 하지만 이런 모양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이 같을 수는 없다 이거지. 따라서 이 모양에서는 둔각 삼각형이 절대 나올 수 없다. 3은 그냥 버려라. 그럼 이제 3보다 클 때 4, 5, 6, 7, 8, 9일 때 살펴보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과연 여기에 계산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긴 변이 3x 플러스 2일 때 가는 거예요. 이때 x의 범위는 3보다 크다였어요. 자, 똑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얘 계산할 건데 그럼 마찬가지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3x 플러스 2가 나머지 두 개 더한 거 3x 플러스 8보다 작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확인할 필요도 없다 그치? 8은 2보다 항상 크잖아? 얘는 무조건 성립. 그럼 지워. 저희 적어놓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뭐 확인하러 가요? 둔각 삼각형.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여러분 얘도 똑같이 전부 다 전개해서 식 적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리 이슈로 계산된 걸 적으면 7x 빼기 1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1, 2, 5, 3,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구하면요.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는 버려. 자연수라네. 여기서는 아하 x가 5보다 커야 된다 되는 거지. 그러면 3보다 크다와 5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5보다 크다. 그러면 가능한 건 여기서 6, 7, 8, 9가 되는 거야. 따라서 가능한 x 값들을 전부 다 모아라. 그러면 1, 그리고 6, 7, 8, 9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더해주면 31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해서 항상 둔각 삼각형이란 얘기가 나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둔각 조건 두 개를 둘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처럼 누가 가장 긴 변일지 모를 때는 항상 누가 가장 긴 변인지 확인하고 쪼개어서 경우에 따라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반드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런 거 풀 때 사실 3개짜리 부등식 많이 연습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연습할 때는 어떻게 연습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3개짜리 부등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계산해서 연립하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간에 걸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다 문자로 따로따로 해서 연립해? 너무 힘들겠지. 해서 우리 얘처럼 2차랑 1차 부등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꽤나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당연히 지금 여기서 중간에 있는 mx 플러스 n 얘는 그릴 수가 없죠. 기울기도 y절편도 한 점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 끝에 있는 이 이차함수부터 그려보려고 해요. 그럼 뭐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이겠고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이겠고 그러면 대체 이 둘은 만날까 안 만날까가 궁금해지죠. 그리고 각각 꼭지점 좌표가 얼마일까 궁금해지는데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축만 한번 구해볼까요? 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7 나오는 거고요. 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러면 축이 얘는 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 오른쪽에 있고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데 이 둘이가 얘처럼 안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버릴 수도 있죠. 그걸 알아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겠지. 해서 지금부터 우리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두 그래프가 곡선인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하고 싶어요. 하면 연립해서 확인하면 되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싹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어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판별식이 0이겠죠. 그럼 말은 이 두 그래프는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위로 볼록인 함수와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어떤 직선이 무조건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딱 같아지는 점에서는 얘도 같아질 수밖에 없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다른 점에서는 항상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점에서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구한 바 이 교점 좌표는 2,6 집어넣어 4 빼기 2 더하기 1 2,3이겠죠? 그럼 얘는 2,3 지나고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여기에도 접해야 되고 여기에도 접해야 되고가 되는 거지. 그럼 접한다는 연립해서 판별식 0. 그럼 지금부터 연립합시다. 자, 얘랑 연립할 건지 얘랑 연립할 건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얘랑 얘를 연립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다. 싹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1 더하기 mx 플러스 2m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판별식 바로 하러 갑시다. 자, 판별식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거 8m 플러스 8이 되나요? 그럼 얘가 접한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계산합시다. 그럼 식이 m제곱에 2 빼기 8 1 더하기 8 오케이. 그럼 m 하나 나오네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서 m이 3이다. 그럼 m 자리에 3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3x 빼기 6 더하기 3 하면 m과 n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해서 부등식을 풀 때 물론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장으로서 2차 부등식, 2차 함수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을 푸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지금 15번 풀었으니까 16번을 한번 풀러가 봅시다. 16번. 자, 16번 문제도 보시면요. 우선 문제부터 적을게요. 어?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와우, 서로 다른 이라는 정보도 있고요. 정수근이라는 조건도 있죠. 자, 우리 좀 전에 삼각형 넓이, 삼각형, 둔각삼각형 할 때 정수나 자연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 부정방정식처럼요. 야, 이 문제도 정수 조건 있으니까 잘 봐야 돼. 물론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 3차 방정식 이상을 다 고차 방정식이라 부르는데요. 고차 방정식이 나온 순간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려면 A는 A끼리 소거돼야 되고 B는 B끼리 소거돼야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여기서
3차, 2차, 1차, 상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하자. 둘이 곱하면, 둘이 더하면, 둘이 곱하면 플러스 9a, 둘이 더하면 9a 곱하고 더하고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3에 나머지 2차식이 ax 제곱 더하기 3b 빼기 3a의 x 플러스 9a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나 여기서 마이너스 3 하나 정수분을 이미 구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 이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3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진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제가 그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와 근데 모르는 문자가 A, B 무려 2개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정수근은 어떻게 구하지? 를 봤더니 여러분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죠. 근데 2차항의 계수 분의 상수항 하면 두 분의 곱이 나오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썼어요. 근데 두 분의 곱을 계산했더니 문자가 사라지고 9라는 상수가 남는다. 정수, 정수, 정수? 부정방정식이다, 그치? 그럼 나 곱해서 9되는 정수 다 찾을 거야. 단! 마이너스 3 빼고 찾아야 되겠죠? 하면 1, 9 가능.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가능. 3, 3 됩니까? 안 됩니까? 3, 3. 둘이 같아지니까 안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안 돼. 그럼 결국 뭐밖에 안 된다? 두 가지밖에 안 된다. 그럼 두 가지 각각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두 근이 1과 9일 때 보는 거야. 그럼 나 지금 여기서 두 근의 곱 이용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근의 합 이용해가지고 B 구해주면 A랑 B 구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알파가 1이고 베타가 9일 때 보는 거야. 이 둘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없어. 어차피 두 근이니까, 그치? 자, 그럼 1, 9일 때, 그럼 이때는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죠? 10이 돼야 되죠.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게 3A 빼기 3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하트 모양으로 쪼갤게요. 그럼 3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분의 B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어이구, A분의 B. 얘가 1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되면 되나요? 오케이. 그쵸? 네. 자, 그럼 다 찾읍시다. 자, 지금부터는 마치 순서상 해서 하는 것처럼 다 찾을 건데 3분의 7 돼야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다 찾아볼까? 일단 만약에 A가 3이고 B가 7이면 3분의 7까지는 만들어진다.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찾을 건데 마이너스 40에서 40까지 마이너스 40에서 40까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다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해볼까요? 2배 해봐. 6분의 14 해도 약분하면 3분의 7 아닙니까? 그럼 6분의 14 가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으악.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능하겠다, 그지? 좋아. 다음. 3배 해볼까요? 3배 하면 9, 27. 4배 하면요? 4배 하면 12, 7, 4, 28. 아직 40까지 멀었지. stop! 우와, 계속 가도 되겠죠? 5배 해봐. 15, 7, 5, 35. 오케이. 35면 다 왔다, 그쵸? 그럼 여기서도 풀마, 마풀. 풀마, 마풀. 다 될 거니까 항상 경우는 2가지씩.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곱하기 2니까 여기서 10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한 가지만. 두 번째는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럼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분의 B가 뭐가 나와야 되죠? 이번에는 3분의 13?
이 되면 되겠죠? 또 다 찾는 거야. 자, 얘는 이번에 부호까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33에다가 뿔뿔 마마 이렇게 두 개씩 존재하는 거죠. 2배해 6, 26. 3배해 9, 39. 39면 끝이네. 40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뿔뿔 마마, 뿔뿔 마마. 여기서 몇 개? 6개. 해서 총 16개의 순서쌍이 가능하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됐나요? 다음으로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부터 또 한번 봅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 한 직선이 아닌 세 점이 존재한다. 자, 한 직선이 아닌 세 점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괜찮을까요? A, B, C 아무데나 B, C 얘를 A. 사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주면 삼각형일 확률 한 9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먼저 그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A, B, CA를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을 PQ라 하자. 그러면 M을 모르지만 대충 좀 차이 나게 이 점을 P라고 하고요. CA도 1대 M으로 내분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점을 Q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전부 다 1대 M입니다. 1대 M. 다음 A, B, CA를 이번에는 1대 M으로 외분하는 점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잘 봐야 돼요. AD를 1대 M으로 외분하는 점은 A 쪽에 연장선을 그었을 때 여기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면 이 점이 P'. 그럼 이게 1대 M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저 외분점 그림 그리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똑같이 이번에는 CA를 1대 M으로 외분하는 거지. CA를 1대 M. 그럼 C 쪽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적절한 위치에 Q' 잡고 이게 1대 M이 돼야 되는 거야. 까지 괜찮나요? 자, 이때 누구랑 누구 삼각형? 삼각형 AP, Q. 랑 삼각형 AP', Q'의 넓이가 9배가 되도록 하는 M을 구하라. 자, 그러면 넓이 구하러 갑시다. 자, 먼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APQ는 APQ,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요 조만한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안 돼. 다음 AP', Q'은요? AP', Q'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비를 구할 때는요, 항상 기준이 되는 삼각형이 중요하죠. 우리 누구로부터 내분 외분을 한 거냐면 삼각형 ABC로부터 내분 외분한 거 아니야? 그러면 ABC의 넓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자, ABC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얘가 몇 S인지, 얘가 몇 S인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문제를 풀리겠지? A, P', Q'. 자, 시작해봅시다. 얘부터 구할까요? 자,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가 S. 자, 여기서부터 하는 건 사실 자기 마음인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쪼갤까요? 이렇게 쪼개도 되고 이렇게 쪼개도 돼. 네, 그림 예쁘게 이렇게 먼저 쪼개봅시다. 이렇게 쪼개면 ABQ 삼각형 넓이와 QBC 삼각형의 넓이가 1대 M으로 쪼개지는 거지. 꼭지점 공유하고 밑변을 1대 M으로 쪼갠다? 넓이의 B도 1대 M이다. 맞나요? 자, 적어가면서 해볼까? 삼각형 BAQ 삼각형의 넓이 대, 자, 우리는 이 BAQ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삼각형 BAC 넓이는, 삼각형 BAC 넓이는 몇 대 몇? 이게 1대 M이지. 그러면은 M 대 M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밑변 길이 B. 근데 여기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나는 S라고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삼각형 BAQ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같다 하면 되니까 정리해주면 M 더하기 1분의 M, S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를 몇 대 몇으로 쪼갠 거냐면 1대 M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삼각형 BAQ 넓이 대 삼각형 APQ 넓이는 1 플러스 M 대 1 이렇게 들어가겠죠? 1 플러스 M 대 1 그런데 방금 내가 구한 바 얘 넓이는 M 더하기 1분의 MS와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끝! 내가 구하고 싶은 APQ 삼각형의 넓이는 1 플러스 M의 전체 제곱분의 MS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M 제곱분의 MS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구하러 갑시다. 보라색.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하나씩 일단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쪼갤까? 어떻게 쪼개면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보조선을 이번에는 이렇게 그어볼까? 얘를 이렇게 긋는 게 좋겠네요. 얘를 이렇게 그으면 여기 안에 파란색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이 너무 안 예뻐서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자, B는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이. 자,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거 안에 하늘색 삼각형 보이죠? 자, 하늘색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하늘색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할까? 얘는 C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밑변이 1대 M이었죠. 그럼 이게 1대 M 빼기 1이겠네. 맞나요? 1대 M 빼기 1. 그럼 적어볼게요. 여기서 삼각형 A, P 프라임 C 넓이 대 그 다음에 삼각형 ABC 넓이는 1대 M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대 M 빼기 1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삼각형 ABC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러면 끝! 첫 번째 AP 프라임 C의 넓이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 같다니까 M-1분의 1 S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보면 돼? 요 하늘색 삼각형이랑 보라색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B가 이만큼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1대 M이었으니까 얘는 B가 1대 M 빼기 1이겠지. 됐죠? 그러면 전체로 보면 이게 M 빼기 1대 M이 되는 거야. 맞나요? 자, 헷갈리니까 적어볼게요. 마찬가지 A, P 프라임 C 대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은 A, P 프라임, Q 프라임이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아까도 똑같았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자, 얘는 몇 대 몇이라고요? M 빼기 1대 M. 근데 얘는 방금 구한 바 M 빼기 1분의 S잖아요? 그럼 계산해. 끝났죠? 똑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삼각형 A, P 프라임, Q 프라임은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 같아야 되니까 M-1의 전체 제곱분의 M, S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고요? M 빼기 1의 제곱분의 M, S인 거야. 그럼 이제 끝났죠? 뭐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까? 이게 S1. S1에 9배를 곱하면 S2랑 같다. 계산. SS 날려, MM 날려.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 끝까지 해야 되나요? 9 곱하기 M-1의 전체 제곱은 1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자, 이거 계산해주면 식이 뭐가 나오냐? 식이 2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2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전개해주세요. 전개하면은 1, 2, 2, 1 마마가 되니까 M 두 개 나온다, 그치? 그런데 그냥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이거 뭐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다. 두 분의 합 이용해 주시면 2분의 5가 되겠죠.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볼 건데, 자, 19번 점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거기에 수직인 직선, 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을 PQRS라고 하자. 자, 문제 읽었으면 그림 그릴 수 있겠다, 그치? 그림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먼저 Y는 X제곱부터 그려볼까요? X제곱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수인 점 0,A 아무 데나 찍을게요. 모르니까. 점 A를 찍고 여기에 기울기 양수짜리 직선 하나 긋고 거기에 수직인 직선 하나 그으래요. 수직 이렇게 그을까요? 너무 수직이 아닌가? 조금 더 수직이 되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림 좋아요. 자, 요렇게 이 수직, 여기 점 A 이렇게 있대요. 이때 PQRS, 얘가 P고요. 얘가 Q고요. 그 다음에 얘는 R, 얘는 S래. 이때 이 사각형 PQRS의 넓이가 5다. 그리고 M제곱, 순서가 바뀌었네. M제곱 분의 1 더하면 2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사각형을 그려보니까 얘들아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 이차함수도 우함수예요. 그리고 수직인 두 직선이 Y축 위에서 만나면 걔도 전부 다 우함수죠. 즉, 여기 있는 모든 그림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QRS도 각각 P랑 R, Q랑 S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먼저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만약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도 완벽하게 대칭이라며? 그럼 어차피 PQ랑 RS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2분의 1 PQ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난 지금부터 PQ제곱을 구하러 갈 거야. 혹시 몰라서 이게 수직으로 만날 때 왜 저런 공식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평행한데 쭉 직선, 쭉 직선, 오호호호, 쭉 직선. 다음 또 평행한데 쭉 직선, 쭉 직선. 그럼 얘도 다 수직이죠. 그럼 요 길이랑 이거 같을 거고 요 길이랑 이거 같을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절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PQ 길이의 제곱을 구하러 갈 거야. 근데 얘들아, PQ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면 PQ는 주어진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요 기울기 양수이면서 0,A 지나는 이 함수의 교점인 거지. 그러면 얼른 연립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 빼기 a는 0. 그럼 내가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점이 알파,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다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2차이긴 한데 여기 문자 너무 많아서 그냥 2차식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m, 두근의 곱은 1 빼기 a.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PQ의 제곱은 식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에다가 베타 제곱 플러스 1에서 1 빼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알파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알파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그럼 얘가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한 번만 더. 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 그럼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이거 구하러 갑시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4 알파 베타를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m제곱 플러스 4a 빼기 4.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되나요? 그냥 m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 플러스 m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만큼 길이가 pq제곱이지. 그러면 나 여기 앞에다가 뭐 곱해주면 2분의 1 그냥 바로 곱할게요. 저기 귀찮으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도 2분의 1. 그럼 여기도 2분의 1 곱해주면 얘랑 똑같아지고 얘의 크기가 얼마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A를 구하란데 어차피 M에 대한 식이 나와 있잖아요. M 구하러 갑시다. 자, 양변에 m제곱 한 번 더 곱하면 m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1은 0. 그럼 얘는 m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m제곱이 1. 그럼 m제곱에 1, m제곱에 1 집어넣어. 그러면 끝났네요. 2랑 2니까 약분. 그럼 여기서 4a 빼기 3이 얼마? 5. 따라서 a는 2. 이렇게 바로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두 그래프의 교점 나오면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이 사각형의 성질, 우함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이 시험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최대한 쉽게 풀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 풀면 아까 m제곱이 얼마 나왔죠? 1 나왔지? 그러면 m은 무조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봐요.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사실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 기울기 1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었다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동으로 얘 기울기는 직각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얘는 객관식 문제니까 사실 이 식 보자마자 이거 풀면 m은 풀마 1이네. 그럼 얘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1이구나. 해서 1이라고 두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얘 1이라고 두고 한번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다음은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20번 문제는 10번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10번 문제와 유사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10번 문제는 주어진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되니까 쉬웠단 말이지. 그냥 X, Y 자리 바꾸면 되지. 근데 20번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삼각형 ABC 둘레의 최단 거리인데 그 대칭 이동해야 하는 직선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끝까지 풀진 않겠고 그냥 대칭 이동까지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까지 하고 나면 아까 그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10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지금 이 풀이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루는 각도가 30도. 점 A는 5, 루트 3. 얘 똑같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그리고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그러면 10번 문제랑 동일하게 고정된 점을 돌아다니는 점이 이루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하면 이게 A 프라임. 얘는 쉽지? 한 번 더 얘를 돌아다니는 점이 이루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해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다? 이 점을 구하는 게 아까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점만 구하고 나면 사실 우리 이거 두 개 이렇게 빡 연결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야. 똑같죠? 교점 구하고 교점 구하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요 A2'의 점을 구하는 과정만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 자, 이렇게 이제 y는 x 같은 직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할 때는 자, 일단 무조건 기본 원리적으로 수직 이등분이다라는 정보를 이용할 겁니다.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거예요? 두 점을 연결하면 얘네들은 2등분이면서 수직이다. 이거 이용할 거야. 수직 이등분. 해서 지금부터 나 이 점 좌표를 A, B라고 둘게요. A, B. 해서 첫 번째 수직이다. 두 번째 이등분이다. 수직 이등분 조건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이다 이용하려면요. 먼저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겠네. 우리 직선의 기울기는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각의 탄젠트 값과 같은 거죠. 그럼 얘 기울기는 탄젠트 30이랑 같은 거예요. 루트 3분의 1이죠? 탄젠트 30? 자, 그러면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요 두 점 A랑 A2'의 기울기 구합시다. 그러면은 X 증가량 빼기 Y 증가량 루트 3 뭐야? 똑같은 데서 빼야 되는 거죠? B 빼기 루트 3. 근데 이게 루트 3이 맞나요? 네, 맞네요. 자, B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기울기가 그럼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자, 일단 요식 두 개. 자, 계산합시다. 두 개 곱하면 B 빼기 루트 3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5 루트 3 빼기 A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계산 조금만 더 해주자. 그럼 여기서 B는 6 루트 3 빼기 A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뭐 루트 3으로 묶으면 6 빼기 A 여기까지. 자, 그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등분한다. 그러면 두 점의 중심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주어진 직선은 0,0 지나니까 그냥 y는 x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럼 일단 중점 좌표 구합시다. 중점 좌표 구하면 2분의 두 개 더해 a 플러스 5 2분의 두 개 더해 b 플러스 루트 3 얘가 요 위에 있어야 된다. 니까 집어넣을 건데 우리 b 아까 문자 정리했지? 그럼 여기 b 대신에 얘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b 플러스 루트 3은 7 루트 3 빼기 a 루트 3이겠네? 됐나요? 네, 그럼 이게 2분의 7 루트 3 빼기 a 루트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대입합시다. y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2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그냥 2 곱해요. 그리고 양변에 루트 3도 곱해버릴까? 루트 3 곱하면 이거 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식이 뭐가 되죠? 7, 3, 21 빼기 3a는 a 플러스 5가 됩니다. 끝! 4a가 16 돼야 되니까 여기서 a는 4가 돼야 되고요. a가 4면 b는 2 루트 3이 되나요? 아, 끝났어요. 그쵸? 4,2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4,2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아까 10번 문제의 풀이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저 뒤에 서술형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3번. 같이 볼게요. 자, 두 점 A가 0,6, 그 다음에 B는 3,0. 그리고 곡선 이차함수가 있대요. 이때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면 변한다는 얘기죠. 변한다 할 때는 무조건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자, 변한다 할 때는 우리 기말고사 범위 내에서는 자, 이 기하 파트니까 무조건 그림. 자, 그럼 2차 함수부터 그려볼까요? 자, 얘는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0,2 지나는 직선이니까 조금 크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나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됐죠? 근데 범위가 있네? 0부터 3까지. 그럼 어디서부터? 0부터 3까지만 생각해라. 이렇게 되겠죠? 3까지.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3을 좀 더 밑에 그려야 되겠군요. 0부터 3까지. 됐나요? 그럼 이 부분은 없애면 되겠지. 이렇게. 오, 손이 너무 더럽네요. 0부터 3까지. 네, 그냥 없애버릴게요. 괜찮죠? 네,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요. 0,6, 3,0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삼각형 PAB, 그러면 여기 일단 AB 연결해요. AB 연결하면 일단 A랑 B는 고정이죠. 그럼 P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P가 어디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겠어? 최대한 밑변과 가까이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소. 최대한 멀리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것도 이미 다 유형편에서 배우고 왔을 거예요. 얘랑 평행하면서 쭉쭉쭉쭉쭉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이 이차함수와 접하는 직선을 그리면 평행하면서 자, 얘랑 평행하면서인데 평행이 안 하네? 어쩔 수 없어. 다시. 자, 평행하면서 접하는 네, 이런 직선을 그었을 때 처음으로 만나면 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평행하면서 제일 밑으로 내려와. 그럼 얘 만날 때 아직 멀었겠죠? 근데 후보가 될 수 있어. 얘 만날 때. 두 번째, 얘를 지날 때 후보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지날 때가 얼만지를 또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해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그림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식으로 가셔야 돼요. 식. 평행할 때. 네, 너무 그림이 이상한데? 그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0부터 얘가 2 그러면은 3 얘가 3 0,6을 한 이쯤에서 찍을 거고 얘가 A, 얘가 B 이렇게 그쵸? 네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뭐 하는 거 찾을 거다? 기울기 똑같으면서 접하는 거 찾을 거다. 기울기 딱 똑같으면서 접하는 거 요거 최단거리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와서 마찬가지 얘일 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림이 이상해지네. 다음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 똑같을 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랑 그림이 똑같죠?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최소값 구하러 갑시다. 최소값은 기울기 얘는 지금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다 그치? 자, 1번 자, 그럼 얘 1번 구하러 가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누구랑? 죄송합니다. 얘를 더 늘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누구랑 연립할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2이면서 y절편 몰라? y절편 구하러 가는 거야, 그치? 자, 연립할 거예요. 전부 다 우변을 넘기면 4x 플러스 k는 0. 그럼 판별식 써도 되고 어차피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잖아. 이때 k는 얼마? 4예요, 4. 자, 그럼 k가 4야. 그럼 이 직방 자체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죠. 나는 뭘 구해야? 이 높이를 구해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누구를 연결해주면 돼? 이렇게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A, B 사이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루트 9 더하기 36, 45, 95, 45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럼 높이 구하러 가자. 여기서부터 누구까지 거리? 어차피 직선이니까 아무 놈 잡으면 되겠지. 나 뭐 잡을까? K4니까 잠시만요. 머리가 멈춰버렸어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새로 시작해. 자, 요거 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자, 어차피 나 지금 얘 y절편 구했죠? y절편은 0,4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직선 AB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니까 직선 AB 방정식을 구하자. 직선 AB 방정식을 구하면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은 기울기 마이너스 2이고 y절편 6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난 지금부터 2x 플러스 y 빼기 6은 0에서부터 누구? 이 노란색 첫 번째 직선의 y절편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평행이니까. 자, 그럼 얘를 0,4까지의 거리를 구합시다.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집어넣으면 0,4,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답은 3. 다음 최대값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이때는 y절편이 0일 거 아니야. 그럼 0,0에서 이만큼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한번 살펴보자. 어차피 기울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얘가 우리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얘 3이지, 3. 3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니까 얘가 3,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3, 마이너스 3을 지나려면 마이너스 2x 얼마예요? 플러스 3이 되나요? 호호,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아, 맞네. 그 그림이 맞는 거였네요. 그쵸? 얘를 이렇게 내릴 게 아니라, 네, 죄송해요. 다시, y는 마이너스 2x, 얘가 다시 3,3, 마이너스 3 지난 다음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2x 플러스 3.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한 이쯤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고, 얘 기울기 이짜리 그리면 얘가 이렇게 간다 이 얘기지. 그러면 얘 길이보다는 0,0 지날 때의 길이가 더 길겠네요. 그쵸? 네, 제가 헷갈려서 그림을 자꾸 조작을 했는데 결국 어디서 최대값이 생긴다? 요 0,0 지날 때. 그럼 이 직선은 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요 직선 AB에서부터 0,0 사이의 거리. 이때 높이가 최대. 이때 높이가 최소. 얘는 그냥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해서 마지막 계산 한 번만 더 할게요. 요거 2번 해서 2번 계산해 주면 y는 마이너스 2x. 그럼 여기 위에 있는 0,0 아무거나 가져오죠. 그러면 요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 구하면 얘는 루트 5분의 대입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끝.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똑같죠? 근데 높이가 루트 5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최대값은 9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 9, 최소값은 3. 그러면은 답 구하면 6이 되겠다. 그쵸? 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 고정이니까 높이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 높이가 가장 클 때, 길 때 최대값을 가진단 말이야. 그럼 언제 높이가 최대고 최소고를 구한다? 기울기 동일하면서 쭉쭉쭉 내렸을 때 처음으로 접하는 데서 기울기 최소값, 쭉쭉쭉쭉 내렸을 때 가장 멀리서 만나는 곳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근데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멀리서 만나는 곳은 어디였다? 요 0,0을 지날 때 가장 멀리서 지나는 거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네, 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24번 문제를 풀러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번. 자, 24번 보면 자, 두 원이 있죠. 자, 먼저 원방 쓰지 않을게요. C1은 마이너스 6,A가 중심이고 반지름은 4짜리예요. 마이너스 6은 알고 있네, 그치? 다음 두 번째, C2는 0,1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2짜리예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좋아. 자, 이때 X축 위에 있는 점 P겠지? B,0이니까. 에서 C2에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은 C1에도 동시에 접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둘이 안 만나. 근데 얘는 반지름이 4, 얘는 2. 그럼 2배가 되게 그림 되겠지. 2배. 자, 하나. 2배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면 다시 그리겠습니다. 됐나요? 2배가 됐어? 자, 이 그림이 엄청 힘들겠네. 자, 하면 자, 동시에 접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냥 공통 접선을 그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접선. 됐나요? 네, 이렇게 갈게요. 원을 살짝 수정해서 접하도록. 좋아. 괜찮죠? 네.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6,A. 이 원의 중심은 0,1. 반지름은 얘는 2. 반지름은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나요? 네. 자, 그리고요. 당연히 원의 접선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항상 닮음 생각해야 된다. 그치? 닮음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닮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좀 그어보면 원의 중심 연결하면 이 교점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1대 2 닮음이겠네. 됐어? 그러면 지금 나 원 밖, 이거 밖의 한 점, B,0에서 접선 그었다 했으니까 사실 이 점이 B,0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얘가 1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심이 0,1이 돼야 되겠죠. 즉, 2분의 마이너스 6,A와 B,0의 중점 좌표를 구하면 걔가 뭐가 돼야 된다? 0,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B가 얼마고 6이고 A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사실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끝! 얘가 2,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6,6 끝! 그럼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될까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만 구하면 되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선을 잡읍시다. 문자로. 접선은 2,0 지나면서 기울기 모르는 거니까 기울기 m이라고 잡고 직선의 방정식을 mx-2m으로 세웁니다. 근데 접선이라며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항상 이거 이용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계산 끌고 와서 할까요? mx-y 빼기 2m은 0이라는
접선에서부터 두 개 원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근데 숫자가 작을수록 좋겠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0,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2m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버리고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곱한 다음에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4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은 제곱한다 했어. 4m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나요? 계산 나 똑바로 했을까? 계산 똑바로 했을까요? 계산을 잘 못했네요. B가 6이고 A가 2인데 거꾸로 썼네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B가 6, 6,0. A가 2, 마이너스 6,2. 그러면 얘가 2가 아니라 6, 죄송합니다. 6m. 그럼 다시. 얘는 6m은 0. 거리 공식 다시 이용하면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6m. 이 반지름. 자, 다시 똑같이 제곱할게요. 그러면은 36m 제곱 더하기 12m 플러스 1은 4m 제곱 더하기 4. 32m 제곱 플러스 12m 빼기 3은 0. 여기 m 두 개 나오겠지. 얘가 하나인데 두 분의 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 곱한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요. 32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얘 C, 이거 A, 이거 B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해서 여러분들 풀이 들어봐도 알겠지만 우리 서술형에 있는 문제가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엄청 어렵다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배점이 매우 크니까 서술형부터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이를 끝마치면서 우리 각각 문제들의 주요 문항들의 그 출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14번, 아까 우리 둔각삼각형 했던 거 있죠? 14번 문제는 올림푸스 고난도의 54번 문제랑 유사한 문항입니다. 그리고 15번은 16학년도 6월 고1 21번 유사 문항이었고요. 16번은 이제 모의고사 문항이기도 하고 우리 고쟁이라는 시중 문제집에서도 많이 들어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는 풀이하지 않았지만 이거 자이스토리 I 단원 70번에 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18번도 올림푸스 고난도 46번 문제, 19번은 531 하이퍼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번은 그냥 올림포스에 들어있던 문제고요. 24번, 마지막 24번 문제는 19년도 3월 고2 29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출처들이 모의고사나 아니면 올림포스 고난도 아니면 시중 문제집 이제 뭐 이런 데서 나왔다라는 걸 조금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목표가 1등급이다 혹은 2등급이다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했으면 하는 문제를 조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목표가 1등급이다 라고 하는 학생은 19번, 24번과 같은 문제들을 완벽하게 조금 이해해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나는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19번, 24번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는 학생은 14번, 16번, 18번, 20번 이 네 문제를 좀 꼼꼼하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 2등급이랑 상관없이 좀 실수가 많이 나왔던 실수 유도 문제, 계산이 좀 복잡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놓쳐서 잘못 생각해서 실수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뽑자면 6, 7, 10, 14번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가지고 풀면 되고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여기 있는 각각 등급에 맞는 문제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023학년도 1학기 회화여고 기말고사 주요 문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